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파이 커뮤니티가 많이 술렁이고 있죠.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정확히 10월 24일에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첫 대규모 소송이 터졌습니다. 5,000개가 넘는 토큰이 사라졌다는 주장, 그리고 307달러라는 낯선 가격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송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볼게요. 2025년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한 건의 소송이 접수됩니다. 원고는 하로 모엔이라는 개인 투자자였고, 그는 여러 해 동안 파이를 채굴해온 초기 참여자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내 지갑에서 5,137개의 파이가 허락 없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해킹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이 네트워크의 운영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큰 유통 방식과 메인넷 일정, 그리고 내부 관리 체계까지 모두 한꺼번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소송이 주목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피해가 생태계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심 쟁점인 5,137개 파이 이동 사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군가 지갑을 털어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파이 지갑은 사용자의 서명이 있어야 전송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비밀번호 없이는 돈을 옮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쟁점은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 서명 권한을 사용했느냐는 거죠. 일부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원고의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거나 피싱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현재로선 어느 쪽이 맞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블록체인 기록 분석과 시간대 비교 같은 정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하로 모에는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걸까요? 그는 자신의 인증 지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전송 승인을 직접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토큰이 빠져나갔다는 뜻이니까요. 이 주장은 곧바로 파이 네트워크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토큰이 이동할 때 어떤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 누가 승인 기록을 남겼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보호 체계가 충분했느냐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생태계 전체의 운영 방식을 되묻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소송에서 언급된 손해 금액이 약 307달러의 파이 개수를 곱한 값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파이가 2025년 초에 정식 상장됐을 때 가격은 $2 안팎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307달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건 IOU라고 불리는 일종의 예약거래 가격입니다. 메인넷 출시 전에 일부 거래소에서 미래 가치를 예상해 만든 참고 시세였죠.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기대값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근거로 손해 규모를 계산하면 현실과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소송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가격에 대한 오해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 셈이죠. 소송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20억 개의 파이를 비밀리에 판매했다는 의혹이었죠. 이건 꽤 자극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구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는 오랫동안 폐쇄형 생태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식 유통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판매가 있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를 과장된 음모론으로 봤고, 다른 이들은 공급량 관리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판매 사실보다 프로젝트가 토큰 관련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해 왔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불신은 언제나 정보 부족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장도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파이를 오래 지켜본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메인넷 이주 지연, 이건 정말 오래된 논란입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파이네트워크 측은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 검증을 이유로 일정을 미뤄왔습니다. 그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연이 너무 오래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기준 없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 이용자들이 지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 그 자체보다 지연을 설명하는 방식이 부족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쌓이면 토큰 가치와 생태계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제기된 쟁점 중 하나가 검증자 노드가 3개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블록체인은 본래 분산화가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검증자가 너무 적으면 중앙에서 통제하는 구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 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트워크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평가 기준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파이는 초기 단계에서 안정성을 우선하며 제한된 검증 체계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속도와 보안 면에서 유리했지만 투명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결국 논쟁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이 구조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설명됐느냐에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무거운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등록 증권 발행 논란입니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도 투자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파이는 채굴 참여 구조와 보상 체계가 독특했기 때문에 이게 투자 계약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만약 증권에 준하는 요소가 있다고 본다면 등록 절차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서 프로젝트가 이용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쟁점이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이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생태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되는 변화는 정보 공개 방식입니다. 토큰 이동 기록이나 메인넷 일정 같은 핵심 정보가 앞으로 더 투명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갑 보안과 사용자 보호 절차 역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분쟁은 생태계의 약점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숙제가 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파이는 더 성숙한 프로젝트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신뢰는 결국 투명한 운영에서 나옵니다. 멋진 비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투자자와 파이오니어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갑 보안 관리와 정보 판단, 이런 부분에서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계의 미래는 갈등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파이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약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파이를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